지금까지 내가 요구했던 것들을 토대로 내 의도를 네가 이해한 상태에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의 최종 개발 기획서, 완전한 기획서를 디테일하게 작성해줘. 완전한 기획서 형태로 만들어줘. 자, 오늘 손님이 또 새롭게 찾아오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타프롬프트로 인사드렸던 강동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프롬프트 중에서도 메타프롬프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좀 새로운 주제, 요즘에 관심이 많은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반면 바이브 코딩이 되게 쉬울 줄 알고 접근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바이브 코딩을 많이 해보신 분 입장으로 바이브 코딩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초보자분들한테 좋은 인사이트가 될 것 같아서 모셨는데 바이브 코딩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죠. 일단 요즘에 바이브 코딩이 굉장히 핫해지고 있고 기존에 개발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AI 시대가 옴으로써 새롭게 나타난 그런 개념들이잖아요. 저는 사실 그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의가 좀 모호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해줘 하는 식으로만 하는 게 바이브 코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분들은 하이브리드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의 개발 방식, 도메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람마다 다 바이브 코딩을 이해하고 있는 형태가 다른데 바이브 코딩이 좋다 안 좋다 이런 형태로 계속 말들이 오갈 때마다 어떤 형태로 이해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초기 단계라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바이브 코딩이 결국은 코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바이브가 붙었잖아요. 코딩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AI를 활용하는 게 바이브 코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AI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프롬프트와도 연관이 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바이브 코딩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물을 얻고자 함일 텐데, 그 결과물 역시 프롬프트와 마찬가지로 좋은 프롬프트면 좋은 결과를 줄 것이고 조금 단순한 프롬프트면 조금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형태의 결과값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제로 단순한 프롬프트일 때는 이렇게 단순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체계적인 프롬프트를 만들면 괜찮은 결과물이 나온다. 과정과 실제 결과물까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단편적인 프롬프트랑 체계적으로 제가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프롬프트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할 일 관리 앱을 한번 좀 만들어 볼까요? 사실 이렇게 복잡한 앱은 아닌데 샘플로 사례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가 흔히 할 일 관리 앱을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는 할 일 관리 앱 만들어줘 정도의 프롬프트를 쓰시겠죠. 실제로 그렇게 쓰셔서 결과를 얻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써봤어요. 그렇게 프롬프트를 쓰면은 일단 이 친구가 되게 똑똑해서 어쨌든 코드를 줍니다. HTML 기반의 코드를 주고요. 굉장히 심플한 CSS 하나 없는 할 일 관리, 입력할 수 있는 창 하나, 추가할 수 있는 창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녹화하기, 앱 만들기, 단순하게 입력한 할 일 같은 것들이 리스트화해서 저장되는 형태를 구현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 할 일 관리 앱이 일회성이 아니라 다음에도 또 봐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 URL에 접속을 했더니 기존에 작업했던 리스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할 일 관리 앱은 당연하게도 기존에 썼던 것들이 남아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만들어준 결과물은 일회성의 형태로만 쓸 수 있는 형태로밖에 제공이 안 되더라고요. 새로 고침하면 데이터가 사라져요. 저장 기능을 추가해주세요. 데이터가 보존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추가적인 요청을 했어요. 두 번째로 수정된 버전으로 다시 코드를 내어줬는데, 이때에는 새로 고침을 해도 데이터가 남아있는 형태로 만들어주기는 했어요. 제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준 형태로 코드를 주기는 했지만 뭔가 좀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전문적인 형태의 할 일 관리 앱처럼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쓰기에는 좀 뭔가 부족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단편적인 할 일 관리 앱 만들어줘 했더니 할 일 관리를 추가할 수만 있는 단편적인 앱이 나왔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쉽고 간결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로 접근하는 방식은 결국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그것들을 가장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졌어요. 그걸 잘하는 사람의 전문가를 먼저 떠올리고 AI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이 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할 것 같아? 라는 형태의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죠. AI한테 만들고자 하는 것의 전문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과정을 몇 번 거치고, 그것들을 고도화한 형태로
PRD 문서 형태로 제공해줘.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AI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한 문서를 작성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형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네. 아까는 할 일 관리 앱 만들어줘가 첫 번째 프롬프트였는데 체계적 접근 방식의 첫 번째 프롬프트는 뭐가 될까요? 할 일 관리 앱을 만들려고 해. 실제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수준의 프로덕트 리ኳ이어먼트 다큐멘트라고 해서 PRD를 작성해줘.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롬프트에. 이거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업무가 많은 직장인이고 주로 모바일에서 사용할 예정이야. 뭐 이런 디테일한 상황을 설정을 해주면은 내 니즈에 맞는 형태로 문서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한다란 말이죠. 그 정리를 하는 과정이 단순한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론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대화를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제가 쓰는 바이브 코딩은 여기서 이제 바이브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 번의 대화를 통해서 충분하게 AI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캐치했는지 검증하고 체크하는 과정들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기획의 단계인데 단순히 처음부터 해줘 해서 결과물을 요구하지 마시고 기획의 단계를 충분하게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할 때도 충분한 계획 같은 것들을 많이 세우고 수립하고 조사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AI와의 대화로서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작성한 프롬프트로 나온 PRD 네. 문서가 어떻게 나오나요? 한번 예시를 볼 수 있을까요? PRD라는 게 없던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이 많이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프로덕트 리ኳ이어먼트 다큐멘트라고 해서 제품 요구 문서, 제품의 설명서 같은 거죠.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잘 정돈한 문서인데 요구사항 정의서. 맞습니다. 이런 거. 역시 개발자시다. 잘 알고 계시네요. 프로젝트의 개요라든가 누가 이거를 활용하는지 핵심 기능이 무엇인지 어떤 기능들이 필요로 한지 부가 기능 같은 것들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구현할 건지에 대한 기술 스택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 UI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UX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 같은 것들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데이터의 구조 같은 것들 비개발자들은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떤 앱들이 구동이 되려면 체계적인 플로우나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구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해달라고 함으로써 AI가 스스로 알아서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메타 프롬프트의 일종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개발자의 페르소나로 AI에게 일을 시키는 거죠. 원래는 자세한 기획을 해서 그 자세한 프롬프트를 질문해야 되는데 그 자세한 프롬프트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AI가 쓰게 만드는 네, 거니까 결국은 이것이 메타 프롬프트. 기획의 단계조차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하인 AI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보다도 오히려 이 친구가 기획을 잘합니다. 다만 나는 시킬 뿐이다. 내가 모르는 것들을 전문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해? 이 사고방식 하나로 기획조차도 너가 한번 스스로 한번 해봐. 자, 그럼 PRD가 나왔어요. 네. PRD를 질문하면은 결과물이 만들어질 텐데 그렇게 사용하면 되나요? 이후로 추가적으로 그 앞단의 맥락을 더 충분히 가져가기 위해서 PRD뿐만 아니라 상세 기능 명세서 같은 것들을 요구하기도 해요. PRD를 바탕으로 개발자가 바로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의 상세 기능 명세서를 작성해줘. 이런 요청을 줄곧 하거든요. 반드시 제가 이 플로우를 따르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뭘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가져가긴 하는데 바이브를 거기서 좀 가져가는 거고. 경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맞습니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PRD는 충분히 그것도 상세한 형태이지만 개발 직전 단계 디테일을 줄 수 있는 답변이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상세 기능 명세서 같은 거를 작성해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요청을 합니다. AI가 그 밑에 위 PRD 내용을 토대로 더 상세한 내용의 기능을 명세서를 더 작성을 해줘.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들이 더 많이 보고 하는 내용들인데 네. 우리가 이거를 작성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도메인 지식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잠시 그 개발자의 도메인에 빙의를 해서 그들의 마인드로 이렇게 요청을 해보는 근데 거죠. 그 빙의를 AI한테 시키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면 나는 빙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AI는 알고 있으니 네, 빙의가 가능한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상세 기능 명세서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좀 한번 볼까요? 보면은 할 일 추가 기능해서 입력값을 뭘 넣어야 되는지 상세하게 다뤄줬고 출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성공 실패 상태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어떤 오류를 냈을 때 어떻게 오류 메시지를 낼 것인지 이런 상세한 것들도 정의를 해줬고요. 필터링 옵션 같은 것들도 제가 요구한 건 아닌데 할 일 관리 앱이면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알아서 옵션 같은 것들도 넣어주고 정렬 옵션, 완료 처리 기능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죠. 진행률 계산 나의 전체 할 일 중에서 현재 할 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구나 이런 것들은 할 일 관리 앱이라면 있을 법한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알아서 추가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처음에 그냥 할 일 관리 앱 만들어줘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그렇죠. 나도 몰랐어도 네. AI가 네. 알아서 개발자로 빙의를 해서 저렇게 내용을 만들어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세 기능 명세서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럼 이제 끝인가요? 조금 더 나아가면서요. 또 있어요? 네. 근데 사실 필수적인 단계는 아니에요. 네. 충분히
충분히 상세 명세서 정도에서 코드를 요청을 해도 좋은 결과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UI나 UX 관점에서도 이 앱이 의미를 갖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UI나 UX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요즘 느끼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컨텍스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추가적인 요청을 또 해봤어요. 네. 나는 이거를 모바일 우선으로 활용할 거다. 어떤 걸 눌렀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더 디테일하게 흐름뿐만 아니라 화면이 어떻게 변할 것 같은 건지도 요구를 하면 좋겠다. 그것만 읽어도 어떤 앱이 만들어질 거라는 게 상상이 되겠네요. 실제로 밑에서 준 내용들을 보시면은 네. 이 앱이 어떻게 동작하겠구나가 상상이 될 정도로 되게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상단 헤더에 앱 로고가 들어갈 거고 검색 아이콘이 들어갈 거다. 이거는 AI가 스스로 할 일 관리 앱이라면 적절할 것 같은 UI를 구성해 준 건데, 여기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나의 입맛에 맞게끔 어쨌든 계속 가공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무에서 유로 창조하려면 되게 어려운 일인데 어렵죠. 네. AI가 어느 정도 창작해준 내용에서 네. 수정을 좀 한다면 네. 쉽겠네요. 일단 뭘 만들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디테일하게 뭔가를 다 구현해야 된다. 굉장히 머리가 아픈 일이고 한숨이 나와요. 아, 내가 뭘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손이 얼어요. 머리도 얼고. AI가 이렇게 훌륭한 초안을 줬어요. 보다 보니까 나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쉽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다. 진행률 섹션, 원형 진행바가 있다. 빠른 추가 섹션. 정말 재밌는 거는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면 아이디어가 엄청 많이 생겨요. AI가 주는 아이디어로 이건 나 생각도 못했던 건데 너무 좋다. 또 내 아이디어를 추가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기서 나의 이 아이디어 너무 좋겠는데 추가적으로 요청도 할 수 있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근데 괜찮은 게 네. 사실 만들어줘 이래버리면은 요즘에 AI가 결과물을 만들어주긴 하지만 1초 만에 뚝딱 나오지 않잖아요. 한 5분, 10분씩 막 만들기도 맞아요. 하고, 근데 막상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또 한마디에 네. 또 5분 동안 막. 맞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텍스트로 하면은 네. 사실 이거는 금방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것만 봐도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하면서 좀 빠르게 주고받고 하다가 이 정도면 충분해 했을 때 결과를 딱 만들면 오히려 총 시간을 더 줄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제가 또 전달드리고 싶었던 말인데, 일단 계속 우리가 불충분한 맥락으로 지시를 시켜서 코드를 내어주면 반드시 코드는 내어줄 거예요. 그치. 근데 절대 마음에는 들지 않을 거예요. 그때서야 화면을 보고서 또 쓴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돼야 돼. 이거 수정해줘. 그것도 여러 번 해요. 막. 근데 그거 되면 또 다른 게 안 돼 막. 그때마다 코드가 또 나오고 코드를 또 띄워봐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요. 기획 자체를 내 의도에 맞게끔 디테일하게 가져갔을 때의 장점은, 기획이 완전하면 한 번에 주는 코드가 내 마음에 들 확률이 높아요. 화면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종합 개발 프롬프트, 이건 최종 개발 프롬프트인데 앞단에서 PLD를 요청하기도 하고 상세 요구서를 요청하기도 하고 UI UX 지침 추가적인 요청을 통해서 계속 다듬었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요구했던 것들을 토대로 내 의도를 네가 이해한 상태에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의 최종 개발 기획서, 완전한 기획서를 디테일하게 작성해줘. 뭐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쓰게 되면은 앞단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을 안전한 하나의 진짜 잘 정제된 형태의 기획서. 안전한 기획서 형태로 만들어줘요. 그 기획서가 있으면 기획서를 잘 보관해 두세요, 여러분들. 그 기획서를 여러 번 나중에 던져서 코드로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기획서가 코드가 아닌 다른 형태로 또 2차 산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나의 코어 아이디어의 문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식의 문서를 많이 모아두고 있고, 나중에 그 문서랑 다른 아이디어를 또 합쳐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여러 형태로 활용하실 수 되게 있으니까. 그게 좋은 이제 자산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개발 프롬프트가 딱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나눴던 대화를 잘 정리한 형태를 하나로 래핑한 문서가 나오는 거죠. 그 문서를 토대로 이제 개발해줘. 이제서야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걸 해주면 됩니다. 할 일 관리 앱 만들어줘. 이걸 토대로 만들어줘. 저 같은 경우는 앞단에서 아웃풋 포맷을 디테일하게 명시하지 않았어요. 어떤 형태로 만들어달라. 얘가 기술 스택을 뭐 리액트랑 뭐 타입스크립트 뭐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형태의 파일을 주더라고요.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눠서 주면은 비개발자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 것들이 이후에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코드를 수정해야 되고 어떤 코드에 어디를 수정해야 되고, 여러 개의 파일을 수정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다시 합니다. 단일 HTML 코드로 만들어줘 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 하나의 코드로 얘가 답변을 줘요. 코드를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면 단일 코드를 쭉 내어주었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구현한 앱이 화면에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할 일만 넣는 게 아니라 할 일 카테고리 같은 것들도 알아서 넣어줬고요. 제가 지시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AI가 느꼈던 것들, 설명 같은 것들도 뭐 선택사항인데 넣어주고, 우선순위 같은 것들도 넣어주면 선택한 상태에서 할 일 추가하니까 아래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고, 알아서 이렇게 디데이 표현 같은 것들도 해주고, 또 수정하고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체크해서 내 할 일이 진행이 되었는 전체 할 일 중에서 뭐 완료된 할 일도 체크가 되고 얼마나 완료가 됐는지 오늘 뭐 마감이 됐는지 알아서 만들어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설명하느라서 기획하는데 오래 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한 형태로 명령을 해서 만들고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때 계속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것도 지치는 일이거든요. 근데 기획을 디테일하게 가져감으로써 한 번에 준 결과물이거든요. 수정을 거치지 않은 네. 한 번에 준 결과물로도 충분히 퀄리티가 있는 앱을 구현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럴 때는 그 직전에 우리가 잘 저장해 놨던 그 기획서 있잖아요. 그거에서 추가적인 우리의 요청을 반영해서 기획서를 먼저 한번 또 수정을 한 상태에서 그걸로 코드 만들어줘. 네. 아니면 이제는 그냥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요거는 어떻게 해달라. 디자인적인 요소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기획 단계를 깊이 있게 해보신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부분은 그냥 네. 해줘 네. 수정해줘 네. 버튼 여기로 바꿔줘 단편적으로 내가 생각나는 하나를 바로바로 요구만 하지 어떤 게 필요할지 너가 생각해서 정리해줘 이런 식의 질문은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맞아요. 이거는 사실 저번 저의 영상에서의 연결되는 것들인데 그쵸? 결국은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AI가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1차적인 궁금한 것만 얘한테 물어보는 걸로 AI를 잘 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차적인 생각을 구현하기 위해 떠오르는 나의 궁금증을 또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궁금한 걸 계속 물어봐서 그 친구에게 자꾸 전문성을 부여해서 전문화된 어떤 도메인 지식을 끌어낸 상태에서 페르소나를 가지고 실행을 시키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나볼 수 있어요. 저렇게 하니까 나는 얘기를 꺼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았던 것들조차 AI가 알아서 너 우선순위 필요할 것 같은데 정렬 필요할 것 같은데 빠른 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완료율 필요할 것 같은데 라면서 알아서 제안해 주니까 쓸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만 사람이 하는 맞아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직접 개발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AI가 너무 잘하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다 기획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기획자가 자기 분야에 있어서 기획자가 될 수 있고 정말 일을 잘하는 부하 직원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AI한테 요청했던 것들도 어떻게 보면 회사 어떤 조직 안에서 부하 직원한테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할 일 관리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사해와. 딴 회사들은 어떻게 만들었어? 그 좀 어떻게 만드는 조사해와. 직원들이 막 조사해 오잖아요. 그쵸. 그럼 보고하고. 그거를 얘가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정말 재밌었던 거는 이제까지 나눴던 대화들을 하나의 정돈된 문서 형태로 달라는 건데 그 작업이 흡사 직장에서 부하 직원한테 열심히 설명한 다음에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너 이해한 대로 나한테 설명해봐. 보통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도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그 기능들을 쭉쭉쭉 나열했을 때 그게 만족스러우면은 오케이 만들어 하면 되는 거고 사실 읽어보니까 내 의도랑은 좀 다른데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더 건드려줘서 그거 아니고 이거야 수정하게 하고 완전한 어떤 나의 목적이 담긴 의도가 담긴 하나의 문서를 만든 상태에서 프로덕트화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바이브 코팅의 핵심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 게 많은 분들이 만들어줘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야기하기도 하고 역시 바이브 코딩은 아직까지는 뭔가 시기상조다. 바이브 코딩은 프로토타입 같은 껍데기만 만들 수 있지 실전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깊은 사스의 영역이라던가 이런 쪽이라면은 사실 그게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정도의 네, 뭐 할 일 어느 정도. 관리, 네. 랜딩 페이지 이런 정도는 저는 아주 잘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말씀해주신 기획, 순차적인 접근을 통하면 아까 그 마지막 기획서인 글만 봐도 내가 원하는 게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네, 딱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설령 잘 안 만들어졌어도 어떤 분들은 계속 그 중구난방으로 질문을 통해서 만든 결과물이 잘못됐을 때 돌이킬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고 완전 어쩌다 보니까 망가뜨려 버렸다. 망했다. 맞아. 근데 우리는 기획서가 있잖아요. 그걸 다시 요청해 보면 됩니다. 백업의 개념일 수도 있고 단계를 나눠주는 개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강의 같은 데 나가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우리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촉각도 있고 뉘앙스, 환경, 경험, 기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그냥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해도 대충의 맥락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AI는 단순히 우리가 준 단편적인 텍스트만으로 우리 의도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AI만의 어려움이 있어요. AI는 어려워요. 사람들은 불충분한 정보를 줘놓고서는 왜 이거밖에 못 만들어라면서 불평을 하는 꼴인 거예요. AI는 많은 맥락을 주면 잘할래.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이거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저는 접근을 할 때 우리의 설명이 불충분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렇겠구나. 얘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무 맥락 없이 할리 걸리엔 만들어줘. 누가 쓸 건데 뭐 그냥 대충 만들면 돼? 하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얘는. 근데 우리의 의도가 있었잖아요. 그 의도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의도를 전달하는 과정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프롬프트에서 구성 안에서 컨텍스트에 해당되는 요소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가져가고 고도화할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요즘 아까 기업 강의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업 강의는 뭐 어떤 내용으로 하시나요? 요즘에 그 기업들이 AI를 자기네들 조직 안에 끌어들이고 그걸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아요. AX, AI로 이제 전환하는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거 관련해서도 강의를 조금 나가고 있고 구독자분들은 워낙 그런 자동화나 AI에 관심이 많으셔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산업에 있는 많은 분들이 AI가 뭔지 잘 모르고 써보신 적이 없거나 이해가 없으신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AI 기초 리터러시 관련된 수요들이 꽤 있더라고요. 요즘에 감사하게도 불러주시는 그런 곳들이 있어서 네. 강의를 이렇게 한 번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이 굉장히 감명 깊게 다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저희가 그 설명과 고정 댓글란에 메일 주소를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 연락을 한번 하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를 또 한번 마련해서 다음 주제는 또 다른 사무실인가요? 저번에 처음 뵀을 때 사무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몇 달 안 됐는데 또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뵐 때마다 사무실이 바뀌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유, 다음에는 또 어떤 사무실일지가 좀 기대가 되네요. 네,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즐거운 바이브 코딩 하세요. 안녕.